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이 자리에서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나토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갈수록 더 밀착하고 있다. 이는 다시 또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두의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의 민간 용병 와그너 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미사일 제공을 받았다. 그러므로 북한은 인도태평양 영내 전체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있어서도 위협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는 핵 비확산은 여전히 나토 동맹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더 위험한 일이라고 언급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태도와 달리 미미하게나마 한국의 핵무장을 언급한 모습에 중국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이번 방문에 대해 나토가 한국과의 파트너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방문은 다른 속셈을 갖고 있다. 핵 공유를 핑계로 나토의 촉수를 동북아까지 확장하기 위한 침략적인 행위인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이 동북아 지역의 땅을 밟고 핵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나토가 이미 이 지역이 심각한 위협이 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나토의 현존 핵 공유 메커니즘은 한반도 안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못 박으며 나토가 가져온 핵미끼는 대외적으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에게 좋은 처방이 아니라 독이고 이런 의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음짐지갈 여부는 한국 정부의 지혜를 시험해 볼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진핑의 입으로 불리는 환구시보가 혀가 길어진 것을 보니 많이 당황하긴 했나 본데요. 이렇게 또 짱징서가 즉시 발급되는 거 보니 역시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중국에게 아킬레스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하지 말란 것만 하면 강대국 된다. 한편 같은 날 이례적으로 나토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미국 오스틴 국방부 장관도 한국에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군의 수장과 미국 국방부의 수장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6.25 정전협상이 치러진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선포에 대한 후속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하늘을 나는 펜타곤으로 불리는 E-4B 나이트워치를 타고 방문했는데 나이트워치는 보잉 747 기반 항공기로 핵 전쟁 시 공중에서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의 항공지휘 관제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핵폭발이나 전자기 펄스탄, EMP탄의 공격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특수 물질로 제작되었죠. 이러한 미 국방장관의 방안은 지켜보고 있는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한마디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얼마든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핵 우산이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국에게 알림과 동시에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과시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번 회동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 억제 수당 운용 연습 등 SCM에서 합의한 확장 억제 실행력, 신뢰성 제고와 이행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DSC-TTS는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이상 허무맹랑한 사안이 아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안 일정은 미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KN-23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평가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27일 미 의회 조사국의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이 핵 또는 재래식 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한 무기치기로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KN-23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사실상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 시리즈는 어차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기체계이지만 KN 시리즈는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로 대놓고 한반도만을 겨냥한 미사일인데요. 무엇보다 변칙기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비행궤도에 한미가 가지고 있는 요격자산으로는 대응이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북한 최신 미사일은 이동성, 성능, 정확성, 비행 중 요격 어려움 등의 특성이 있다며 이는 패트리엇,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사드 등을 뚫기 위한 목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KN-23의 초저각 발사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한미 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전투고도 이하로 비행함으로써 탐지의 피와 요격망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한
위한 전략이었죠. 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개발 추세는 한미의 탐지와 요격을 회피하도록 보다 낮은 고도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보다 강화된 변칙 기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물론 한미는 여러 정보망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대부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징후를 안다고 해도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되기 전에는 도대체 어디를 노릴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도 한미 군당국 레이더에는 발사 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일정 고도에 도달해야 그때부터 레이더에 포착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발사 지점과 비행 경로를 계산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이든 저각 발사는 레이더 탐지 범위 아래로 낮게 날아오는 만큼 더더욱 궤적 계산을 수행하기 어렵고 한미가 필요한 대응 시간을 벌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미사일은 다른 무기 체계와 달리 공격은 쉬우나 방어는 어려운데요. 쏘는 입장에서는 초기 계산대로 쏜 뒤 도망치면 되지만, 막는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쏘는 즉시 궤적을 계산해 어디로 올지 예측하고 실제 탄착 전에 요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 10여 차례 시험 발사한 KN-23은 재래식 탄두였지만 실전이라면 탄두가 재래식일지 핵일지 화학무기일지 생물학 무기인지도 미리 알기가 어려우며,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한국의 상공에서 요격되어 핵물질 파편들이 지상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추후 어떤 막심한 피해를 끼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감히 북한이 핵으로 도발할 수 없게끔 한국도 자체적 핵무장을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100이면 100, 절대 아닐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국가 존속의 마지막 열쇠나 마찬가지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김정은이 집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북한이라는 유사국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핵 원툴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기에 핵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실현 불가능해져 가고 있는데요. 유엔의 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9%로 추정했는데,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철도 운송 및 인적 교류를 중단한 결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도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러시아의 전쟁 여파로 인한 것이었죠. 경제 성장률 1% 미만을 경기 침체로 본다면 북한은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김정은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은 보이지 않고 주민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만 두드러져 북한 비핵화는 답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걸 믿을 바에야 차라리 우리 누나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을 믿겠습니다. 이에 한국의 핵무장 도입 논의는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현실적 대책 필요성 때문에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는데요. 이는 1, 2년 사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포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 공격까지 공언하면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죠. 특히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미국의 확장 억지 정책, 흔히 말하는 해구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도 자체 핵무장론 확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답변에 그렇지 않다가 무려 48.7%로 나와 미핵 우산의 의문을 갖는 비율이 절반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핵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서울을 보호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한국 정계 및 언론에서 핵무장 논의가 거듭 나오자 미국 워싱턴에서도 더 이상 묻어둘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요.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핵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어떤 동맹의 핵무기 획득도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태도가 조금 바뀐 게 맞는 것 같다.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위협과 오늘날 한국의 핵무장 도입 목소리가 커진 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애매한 태도가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대략 1년 전쯤 이를 예언하던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한국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의 123페이지로 구성된 공동보고서에서 이를 정확히 짚어 충격을 주었는데요. 좋은 내용이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방위력과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한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이를 격퇴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역량 간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전쟁에서 활용성이 높은 북한의 위력적인 무기들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준비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 북한의 향후 핵무기 보유량은 2027년쯤 약 200기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할 예정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개수에 따른 세분화된 핵전략 목표를 설정했는데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국가 목표는 약 24기의 MIRV 탑재 ICBM으로
방식으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고 약 78개의 핵탄두로 한국을 협박하여 사실상 한국을 척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기생적 착취로 북한의 경제를 떠넘기고 1국가 2체제로 한국의 공산당 합법화 강요 및 한국의 북한 보호령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권 제거를 분명히 천명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대로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 근시일 내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포할 개연성이 많다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딱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나토 사무총장 방안이든 미 국방부 장관 방안이든 그저 한국 달래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는 절대 안 된다, 꿈깨라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목소리를 내야 하죠. 핵 없는 안보는 공허한 헛소리일 뿐이라고, 동맹도 정밀유도 무기도 핵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 보인다고, 내 집에 수류탄 던지겠다고 미친놈이 날뛰는데 우리는 옆집에서 빌린 콩알탄으로 대적할 수 있겠냐고. 지금 우리 한국은 NPT 제10조 1항 국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만일 조약과 관련된 특별한 비상사태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 탈퇴를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그 조건을 이미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